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같이 살자는 아들의 말을 믿었다가 72살 아버지가 겪은 지옥의 2년을 보낸 박영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서울가정법원 상담실. 박영수 72살. 그는 변호사 앞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드님과 따님 모두 상속에서 제외하시는 겁니까?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수는 펜을 놓지 않았습니다. 72년을 산 그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그가 마지막 획을 그었습니다. 대신 이 돈은 전액 노인학대 예방센터와 독거노인지원센터에 기부합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파일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6개월간의 모든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병원 진단서, 경찰 신고 기록, 복지관 상담 일지, 그리고 영수가 직접 적은 일기. 박 선생님,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결정이 많은 어르신들께 희망이 될 겁니다. 영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망설인 시간이 2년입니다. 2년 동안 지옥에서 살았습니다. 제발 다른 어르신들은 저처럼 늙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이 단호함에 이르기까지 영수는 얼마나 긴 어둠을 걸어야 했을까요? 2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로. 2년 전, 2022년 가을. 영수는 서울 마포구의 낡은 빌라 2층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5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식은 둘. 아들 민호는 46, 딸 은지는 43이었습니다. 영수의 하루는 단순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아침을 먹고 복지관에 나가 바둑을 두고 저녁에는 혼자 TV를 보다 잠드는 것. 평범한 70대 노인의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복지관에서 바둑을 두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여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아들 민호였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명절에나 얼굴 보던 아들이 평일에 찾아온 것은 1년 만이었습니다. 오, 민호야. 갑자기 웬일이냐? 아버지 뵙고 싶어서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민호는 평소와 달리 다정했습니다. 영수는 기뻤습니다. 나이 들면서 가장 그리운 것이 자식의 목소리였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민호가 과일을 깎아주었습니다. 이것도 오랜만이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건강은 어때요? 뭐, 여기저기 쑤시지. 나이가 나이니까. 많이 불편하시죠? 괜찮아. 복지관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고. 민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그래, 무슨 일인데? 아버지가 혼자 사시니까 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밤에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어떡하나. 밥은 제대로 드시나. 계단 오르내리실 때 넘어지시진 않을까. 영수는 아들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식이 자신을 걱정하는구나.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걱정 마. 아빠 건강해. 그래도요. 그래서 말인데. 아버지, 저희 집으로 이사 오시는 게 어때요? 영수는 놀랐습니다. 뭐, 너희 집으로? 네. 아버지 혼자 계시는 것보다 저희랑 같이 사시는 게 훨씬 안전하잖아요. 며느리도 찬성했어요. 방도 하나 비워놨고요. 영수는 망설였습니다. 물론 외롭긴 했습니다. 하지만 자식 집에 얹혀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민호야, 고맙긴 한데. 아빠가 가면 너희가 불편할 텐데. 무슨 말씀을요? 아버지 모시는 게 당연한 거죠. 민호는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솔직히 이 집 관리도 힘드시잖아요. 계단도 가파르고 난방도 잘 안 되고 겨울 되면 추울 텐데.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낡은 빌라는 겨울이면 추웠고 여름이면 더웠습니다. 2층까지 계단을 오르는 것도 해마다 힘들어졌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일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다음 주에 다시 올게요. 민호는 그렇게 말하고 갔습니다. 사흘 후, 이번엔 딸 은지가 찾아왔습니다. 아빠, 오빠한테 들었어요. 오빠 집으로 이사하신다고요? 아니야. 아직 결정 안 했어. 은지는 아버지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아빠, 오빠 말이 맞아요. 아빠 혼자 계시면 저희가 너무 걱정돼요. 밤에도 잠이 안 와요. 아빠 괜찮으실까? 밥은 드시나? 그런 생각만 하게 돼요. 걱정 마. 아빠 잘 지내. 아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집 곧 재개발 들어온대요. 영수는 놀라 딸을 봤습니다. 재개발? 네. 내년 초에 이 동네 전체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대요. 그럼 아빠 어디로 가실 건데요? 영수는 몰랐습니다. 재개발 이야기는 소문으로만 들었지 확정된 줄은 몰랐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어차피 이사 가셔야 하는 거예요. 그럼 오빠네 가서 편하게 사시는 게 낫잖아요. 은지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빠, 이 집 처분하시면 목돈 생기잖아요. 그 돈으로 나중에 요양원이라도 좋은 데 가시고. 요양원? 아,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나중에 정말 거동이 불편하시면 그때 가시라고요. 영수는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직 건강한데 벌써 요양원 이야기를 하다니. 나 아직 건강해. 알아요. 그냥 만약을 위해서요. 아빠, 제발 오빠 말 들으세요. 저도 오빠 생각이 맞다고 봐요. 남매가 모두 같은 말을 하니 영수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혹시 자식들 말이 맞는 걸까? 결국 영수는 한 달 후 아들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강남구 대치동의 30평 아파트. 민호 내외와 손주 둘이 사는 집이었습니다. 이사 가는 날 영수는 복지관 친구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영수야, 자식들이 효자네. 모시고 산다니. 그러게. 요즘 그런 자식 드물어. 행복하게 잘 살아. 친구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영수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진심으로 생각해서 모신다고. 하지만 이사간 첫날 밤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거실에서 TV를 보려는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아이들 공부해야 해서요. TV 소리 좀 낮춰주시겠어요? 아, 그래. 영수는 소리를 낮췄습니다.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밤 9시 영수는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아버님, 방 들어가세요?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셔야 하니까 일찍 주무세요. 내일 뭐 있나? 건강검진 예약했어요. 아침 8시까지 병원 가셔야 해요. 영수는 몰랐습니다. 자기가 건강검진 받는다는 것을. 내가 언제 검진 받는다고 했어? 아버님 건강 챙겨드리려고 제가 예약한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작았습니다. 4평 정도. 창문도 작았습니다. 햇볕이 잘 들지 않았습니다. 짐을 풀다 보니 자기 물건 대부분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사할 때 민호가 필요한 것만 가져오세요라고 해서 최소한만 챙겼는데 이제 보니 너무 적었습니다. 50년간 모았던 책도
아내가 좋아하던 액자들도 옛날 사진들도 모두 두고 왔습니다. 나중에 가져올까요? 민호에게 물었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여기 공간이 좁아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그때 가져오세요. 그렇게 영수는 평생의 물건들과 이별했습니다. 이사 온 지 일주일. 영수는 답답했습니다. 이전 집에서는 자유로웠습니다. 나가고 싶을 때 나가고, 친구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밤늦게까지 TV 봐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면 며느리가 짜증을 냈습니다. 아버님, 너무 일찍 일어나시면 애들 깨요. 산책을 나가려 하면 물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몇 시에 오실 건데요? 복지관에 가겠다고 하면 난색을 표했습니다. 아버님, 여기서 복지관까지 먼데 괜찮으시겠어요? 길 잃으시면 어떡해요? 나 길 안 잃어. 핸드폰도 있고. 그래도요. 요즘 어르신들 치매 오시면 길 잃어버리시잖아요. 치매. 그 단어가 영수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나 치매 아니야. 알아요, 알아요. 그냥 혹시나 해서요. 결국 영수는 복지관에 가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눈치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대신 집에서 TV를 봤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너무 낮춰야 해서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점심은 며느리가 차려줬습니다. 하지만 양이 적었습니다. 영수가 좀 더 주세요라고 하면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과식하시면 안 돼요. 당뇨 조심하셔야죠. 나 당뇨 없어. 예방이 중요한 거잖아요. 영수는 배가 고파도 참아야 했습니다. 저녁 6시.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없었습니다. 모두 스마트폰만 봤습니다. 영수가 손주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준호야, 학교 어땠어? 손주는 대답하지 않고 스마트폰만 봤습니다. 준호야. 민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애가 피곤해요. 학원 다녀왔거든요. 아, 그래. 영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밤 9시. 영수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할 일이 없었습니다. TV도 마음대로 볼 수 없고, 책도 없고,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같이 사는 건가? 영수는 처음으로 후회가 들었습니다. 이사 온 것을. 이사 온 지 한 달. 어느 날 저녁 민호가 영수에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좀 보세요. 뭔데? 아버지 통장이랑 카드 관리하려고요. 영수는 서류를 읽어봤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간단해요. 아버지 통장을 제가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혼자 관리하시면 사기 당할 수도 있잖아요. 사기? 나 사기 안 당해. 요즘 어르신들 노린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많은데요. 뉴스 안 보세요? 민호의 말에도 일리는 있었습니다. 실제로 복지관 친구 하나가 보이스피싱으로 300만 원을 잃었습니다. 그래도 내 통장인데. 아버지, 제가 나쁜 짓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재산 지켜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용돈도 매달 드릴게요. 용돈? 영수는 이상했습니다. 자기 돈인데 용돈을 받는다니. 한 달에 30만 원 드릴게요. 그 정도면 충분하시죠? 30만 원? 영수의 통장에는 2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집을 팔아서 생긴 돈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나 병원도 가야 하고 친구들도 만나야 하는데 30만 원으로 어떻게? 병원비는 제가 따로 드릴게요. 친구들은 너무 자주 만나지 마세요. 피곤하시잖아요. 민호는 이미 결정한 듯 말했습니다. 여기 서명만 하세요. 영수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였습니다. 결국 영수는 서명했습니다. 그날부터 영수의 통장은 아들이 관리했습니다. 이사 온 지 2달. 영수는 점점 갇혀갔습니다. 복지관 친구들이 전화했습니다. 영수야, 요즘 왜 안 나와? 바둑 두자. 아, 그게 몸이 좀. 사실은 며느리가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버님, 날씨 추운데 감기 걸리시면 어떡해요? 집에 계세요. 예전 집 이웃이 전화했습니다. 영수 씨, 잘 지내시죠? 다음 주에 우리 동네 잔치 있는데 오세요. 고맙지만 요즘 바빠서. 사실은 민호가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옛날 동네 왜 가세요? 이제 거기 사는 것도 아닌데. 여기서 새로 친구 사귀세요. 하지만 영수는 새 친구를 사귈 기회가 없었습니다.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었으니까요. 영수의 세계는 점점 좁아졌습니다. 4평짜리 방과 거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전화도 점점 줄었습니다. 친구들도 처음엔 자주 전화했지만 영수가 계속 거절하니 연락이 끊겼습니다. 영수가 바쁜가 보네. 아마 자식들이랑 잘 지내나 봐.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외로웠습니다. 말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사 온 지 3달. 어느 날 아침 며느리가 약을 가져왔습니다. 아버님, 약 드세요. 무슨 약?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높다고 해서 의사가 처방한 거예요. 영수는 혈압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약을 먹고 나면 머리가 멍했습니다. 졸렸습니다. 하루 종일 누워있고 싶었습니다. 이 약 먹으니까 머리가 이상해. 아버님, 혈압약이 그래요. 적응하시면 괜찮아져요. 하지만 적응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한 달 후 약이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이번엔 뭔데? 당뇨약이요. 검사 결과 혈당이 높대요. 나 당뇨 없어. 있어요. 의사가 그랬어요. 영수는 당뇨약도 먹기 시작했습니다. 2달 후 약이 또 추가됐습니다. 치매 예방약이요. 치매? 나 치매 아니야. 예방이 중요하다니까요. 미리미리 드셔야죠. 영수는 이제 하루에 3가지 약을 먹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약을 먹을 때마다 정신이 흐릿해졌습니다. 기억력도 나빠졌습니다. 어제 먹은 게 뭔지 기억이 안 났습니다. 아버님, 또 깜빡하셨네. 어제 뭐 드셨는지 기억 안 나세요? 며느리가 혀를 찼습니다. 치매 오시나 봐. 그 말이 영수를 불안하게 했습니다. 정말 자기가 치매에 걸린 걸까? 이사 온 지 6개월. 영수는 자기 돈을 한 푼도 볼 수 없었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 용돈을 받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10만 원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아버지, 이번 달은 병원비가 많이 나와서요. 용돈 20만 원만 드릴게요. 다음 달에는 10만 원. 아버지 약값이 비싸요. 이번 달은 10만 원만요. 그 다음 달에는 아예 없었습니다. 이번 달은 너무 바빠서 은행 못 갔어요. 다음 달에 몰아서 드릴게요. 하지만 다음 달에도 주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항의했습니다. 민호야, 내 돈 좀 줘야 하지 않겠니? 아버지 돈 다 병원비로 나갔어요. 약값이 얼마나 비싼데요. 그럼 내 통장에 얼마 남았어? 거의 없어요. 뭐, 2천만 원이 6개월 만에 다 없어졌다고? 아버지, 계산해 보세요. 병원비, 약가, 생활비. 다 합치면 그래요. 영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통장을 볼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관리하니까. 통장 좀 보자. 왜요? 저 못 믿으세요?
민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아버지, 제가 아버지 돈 횡령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기분 나쁘네요. 민호는 화를 내며 나가버렸습니다. 영수는 더 이상 돈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습니다. 이사 온 지 8개월. 영수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아버님, 또 방에서 냄새 나요. 제대로 씻으세요. 아버님, TV 소리 좀 낮추세요. 시끄러워 죽겠어요. 아버님, 또 화장실 변기 안 내리셨네. 더럽게. 아버님, 밥 먹을 때 소리 좀 내지 마세요. 애들 교육 안 돼요. 며느리의 잔소리는 끝이 없었습니다. 민호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다정함은 사라지고 짜증만 늘었습니다. 아버지, 또 그러세요? 몇 번을 말씀드려요? 아버지, 정신 좀 차리세요. 요즘 왜 그렇게 멍청해지셨어요? 아버지, 저희도 힘들어요. 좀 협조해 주세요. 손주들도 할아버지를 피했습니다. 할아버지 냄새나. 할아버지 무서워. 할아버지랑 같이 있기 싫어. 영수는 집 안에서도 투명인간이 되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혼자 먹었습니다. 가족들은 영수와 따로 시간을 정해 먹었습니다. 아버님은 6시에 드시고 저희는 7시에 먹을게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아버님이랑 같이 먹으면 애들이 밥 안 먹어요. 영수는 혼자 식탁에 앉아 식은 밥을 먹었습니다. 이사 온 지 10개월. 어느 날 밤 영수는 화장실에 가려고 거실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발을 헛디뎠습니다. 으악!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아야! 민호가 나왔습니다. 아버지, 또 그러세요? 밤에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미안. 화장실 가려고. 맨날 밤에 돌아다니시면 어떡해요? 민호가 영수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거칠게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아야 아파. 아프면 조심하시지. 민호가 영수를 방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오늘부터 밤에 나오지 마세요. 여기 요강 있으니까 이거 쓰세요. 방문이 닫혔습니다. 영수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몸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요강. 나한테 요강을 쓰라고. 그날 밤 영수는 울었습니다. 조용히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사 온 지 11개월. 영수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민호야, 나 원래 집으로 돌아갈래. 뭐라고요? 여기서 못 살겠어. 나 나갈래. 민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아버지, 원래 집이 어디 있다고요? 응. 아버지 집 팔렸어요. 재개발 들어가서. 뭐? 영수는 몰랐습니다. 자기 집이 팔렸다는 것을. 언제? 왜 내가 몰라? 아버지가 서명하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나 그런 거 서명 안 했어. 하셨어요. 여기 있어요. 민호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영수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거, 아버지, 치매 오신 거예요. 자꾸 깜빡하시잖아요. 영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자기가 서명했나? 기억이 안 났습니다. 그럼 그 돈은 병원비로 다 썼어요. 2천만 원이? 아버지, 1년 동안 병원비가 얼마나 나왔는데요. 계산해 보세요. 영수는 계산할 수 없었습니다. 머리가 멍했습니다. 약 때문인지 스트레스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럼 나 어디로 가? 민호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갈 데 없죠. 여기 있어야죠. 싫어. 나 못 살겠어. 그럼 요양원 가실래요? 요양원? 네. 아버지 치매도 오시고 거동도 불편하시니까
요양원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나 치매 아니야. 의사가 그랬어요. 초기 치매래요. 영수는 그런 진단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거짓말. 아버지, 요양원 갈래요? 여기 있을래요? 선택하세요. 민호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영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영수는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나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영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중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치동 노인복지관에서 나왔습니다. 이 동네 어르신들 안부 확인하고 있어요. 아, 네. 혹시 불편하신 점 없으세요? 여성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영수는 1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에게 친절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영수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외로웠습니다. 말 상대가 필요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이름표를 보니 사회복지사 김미영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김미영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혼자 사세요? 아니요. 아들이랑 같이 살아요. 아, 그럼 좋으시겠네요. 요즘 잘 지내세요? 그 질문에 영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어르신? 저는. 영수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참았던 것이 터졌습니다. 도와주세요. 저 여기서 못 살겠어요. 김미영은 놀라 영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 있으세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영수는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통장을 빼앗긴 것, 약을 강제로 먹는 것, 매일 모욕을 당하는 것, 나갈 수 없는 것. 김미영은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어르신, 이건 노인학대예요. 자식이라도 부모님 재산을 허락 없이 쓰면 안 되고, 의사 처방 없는 약을 먹이면 안 되고, 외출을 막으면 안 돼요. 하지만, 자식인데, 자식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어르신, 신고하실 수 있어요. 신고? 네. 경찰이나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영수는 망설였습니다. 그럼, 우리 아들이 처벌받나요? 법을 어겼으니까요. 나 그러긴 싫어요. 그래도 내 자식인데. 김미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르신, 자식이 부모를 학대하는 건 범죄예요. 어르신이 참는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도 일단 제 명함 드릴게요.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언제든 도와드릴게요. 김미영이 명함을 주고 갔습니다. 영수는 명함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노인학대. 내가 학대를 당하고 있었던 거구나. 그날 밤 영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김미영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노인학대, 신고, 자식이라도 범죄. 영수는 1년간의 시간을 되돌아봤습니다. 돈을 빼앗긴 것, 자유를 빼앗긴 것, 존엄을 빼앗긴 것. 이게 맞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새벽 4시, 영수는 결심했습니다. 도망가자. 여기서 나가자. 하지만 어떻게?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었습니다. 영수는 방을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모두 자고 있었습니다.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문을 열려는 순간 불이 켜졌습니다. 어디 가세요? 민호였습니다. 잠깐 산책. 새벽 4시예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민호가 다가왔습니다. 혹시 복지관 여자 만났죠? 영수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CCTV 있어요. 다 봤어요. 민호가 영수의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명함을 꺼냈습니다. 이거 뭐예요?
그건 민호가 명함을 찢었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려고 했어요? 신고하려고요? 아니, 거짓말. 아버지 표정 보면 알아요. 민호가 영수를 밀었습니다. 영수는 넘어졌습니다. 아버지, 똑똑히 들으세요. 신고 같은 거 하시면 진짜 요양원 보낼 거예요. 정신병원에. 뭐, 아버지 치매 있다고 진단서 떼는 거 일도 아니에요. 그럼 법적으로 제가 후견인 되고 아버지는 갇히는 거예요. 민호의 눈빛이 무서웠습니다. 알아들었어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 가족들이 모두 나간 사이 영수는 다시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명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했습니다. 대치동 노인복지관. 영수는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CCTV를 피해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1년 만에 바깥 공기였습니다. 길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걸었습니다. 무작정.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노인복지관이 어디 있나요? 저기 쭉 가면 있어요. 영수는 걸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1년 동안 운동을 못해서 체력이 떨어진 것입니다. 1시간을 걸어 복지관에 도착했습니다. 김미영 복지사님 계세요? 잠시만요. 김미영이 나왔습니다. 영수를 보고 놀랐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오셨어요? 도와주세요. 영수가 쓰러졌습니다. 영수는 복지관 상담실에서 깨어났습니다. 김미영이 옆에 있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여기가 복지관이에요. 쓰러지셔서 제가 응급처치했어요. 병원 갈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영수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어르신, 이제 신고하셔야 해요. 더 이상 혼자 견딜 수 없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김미영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영수는 결심했습니다. 신고하겠습니다. 그날 김미영의 도움으로 영수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노인학대 전담 경찰관이 왔습니다. 어르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영수는 1년간의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통장을 빼앗긴 것, 약을 강제로 먹인 것, 외출을 금지당한 것, 모욕을 당한 것, 폭행당한 것. 경찰은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증거가 있으세요? 없어요. 다 아들이 가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하겠습니다. 경찰은 민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조사에 협조해 주세요. 민호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학대요? 저희 아버지 모시고 있는데요. 박영수 씨가 직접 신고하셨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치매 때문에 헛소리 하시는 거예요. 치매 진단서 있으세요? 그건 지금은 없지만 그럼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장 내역 보여주세요. 민호는 거절했습니다. 개인정보예요. 못 보여드려요. 그럼 영장 가져오겠습니다. 경찰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일주일 후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영수의 통장에서 1,800만 원이 인출되어 있었습니다. 민호의 주식 계좌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집 매매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영수의 서명은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 민호가 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영수가 먹던 약을 분석한 결과 처방전 없는 수면제와 항정신성 약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CCTV를 확인한 결과 민호가 영수를 밀고 때리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6개월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인 박민호는 친부 박영수 씨의 재산을 횡령하고 폭행하고 감금하고 위조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검사가 기소했습니다. 민호는 변명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한 일입니다. 아버지가 치매 때문에 돈 관리를 못하셔서. 피고인, 피해자는 치매가 없습니다. 의료 기록을 보면 정상입니다. 그럼 제가 착각한 거예요. 착각으로 횡령하고 폭행합니까? 피고인, 반성하지 않으시는 거죠? 민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증인으로 영수가 나왔습니다. 피해자, 피고인에게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영수는 민호를 봤습니다. 민호도 영수를 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안하다. 영수가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왜요? 너를 잘못 키웠다. 내가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다. 민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버지,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오늘부터. 영수는 돌아섰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박민호를 횡령, 폭행, 감금, 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3년에 처합니다.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영수는 복지관의 도움으로 새 집을 얻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자유로웠습니다. 횡령당한 돈 중 1,000만 원은 돌려받았습니다. 나머지는 민호가 주식으로 날렸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괜찮았습니다. 돈보다 자유가 중요했습니다. 복지관에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어르신,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후련합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왜요? 제가 더 일찍 신고했어야 했는데 1년이나 참았어요. 어르신 잘못이 아니에요. 자식한테 신고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상담사가 영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이 용기 내주셔서 고마워요. 이제 다른 어르신들도 용기 낼 수 있어요. 영수는 다시 복지관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영수야, 어디 갔었어? 1년 넘게 안 보이더니. 미안해. 사정이 있었어. 이제 괜찮아? 응. 이제 괜찮아. 친구들은 자세히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환영했습니다. 자, 바둑 두자. 1년 동안 실력 늘었을 테니. 영수는 웃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어느 날 딸 은지가 찾아왔습니다. 아빠, 왜 왔어? 오빠 일 들었어요.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영수는 딸을 봤습니다. 너도 알고 있었어. 네. 너도 내가 힘들어하는 거 알았어. 근데 모른 척했지. 은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알아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아빠 모실게요. 필요 없어. 아빠, 나 이제 혼자 잘 살아. 너희 없어도 괜찮아. 하지만 돌아가. 다시는 오지 마. 영수는 문을 닫았습니다. 영수는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노인학대 예방 강의를 했습니다. 어르신들 참지 마세요. 자식이라도 잘못하면 신고하세요. 하지만 자식인데. 한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자식이라도 범죄는 범죄예요. 어르신들이 참으면 자식들이 더 나빠집니다. 영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도 1년을 참았어요. 그게 제일 후회돼요. 더 일찍 신고할 걸. 그래도 우리 자식은 그렇게 생각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건 많아요. 영수는 자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통장을 빼앗긴 것, 약을 강제로 먹은 것, 갇혀 지낸 것. 어르신들은 충격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공감했습니다. 나도 비슷해. 우리 아들도 내 돈 함부로 써. 많은 어르신들이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럴 땐 복지관에 상담하세요. 혼자 참지 마세요. 영수의 강의는 많은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영수는 74이 되었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지만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산책하고 복지관에 가서 친구들과 바둑 두고 자원봉사하고 저녁에 집에 와서 TV 보다 잠듭니다. 평범한 일상이지만 소중했습니다. 누구도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모욕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어느 날 영수는 일기를 썼습니다. 이른이 되어서야 내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걸 배웠다. 나를 지키는 것이 먼저다. 이제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살겠다. 영수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3년 후 영수는 77이 되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열린 노인학대 예방 세미나에 강연자로 나섰습니다. 어르신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영수를 봤습니다. 영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에게 학대당한 2년 탈출한 과정, 재판, 그리고 새로운 살. 어르신들은 눈물을 닦으며 들었습니다. 어르신들 기억하세요. 자식이 부모를 학대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참지 마세요. 신고하세요. 하지만 자식인데. 한 어르신이 물었습니다. 영수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부모를 괴롭힐 권리는 없습니다. 효도는 선택입니다.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째, 재산 관리를 자식에게 맡기지 마세요. 둘째, 의심스러운 약은 먹지 마세요. 셋째, 외출을 제한하면 즉시 신고하세요. 넷째, 폭언이나 폭행은 절대 참지 마세요. 영수는 명함을 나눠줬습니다. 여기 제 번호 있습니다. 힘드신 분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많은 어르신들이 영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고 있어요. 저도 도와주세요. 영수는 한 분 한 분 상담했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집에 돌아와 창가에 앉았습니다.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민호였습니다. 출소한 것입니다. 무슨 일이냐?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민호야. 네. 나는 너를 용서한다. 하지만 너를 다시 아들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아버지, 너는 선을 넘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넘으면 안 되는 선이 있는 거다. 하지만 앞으로 잘 살아라. 다른 사람한테는 잘하고. 그게 내 마지막 바람이다. 영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영수는 80살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남자가 영수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누구시죠? 5년 전에 선생님 강의 들은 사람이에요. 그때 제 아버지가 학대당하고 계셨는데 선생님 도움으로 신고했어요. 아, 그래요? 네. 아버지, 지금 잘 지내세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젊은 남자가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영수는 웃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아버님께 잘하세요. 네. 평생 잘할게요. 젊은 남자가 갔습니다. 영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내 고통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구나. 그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시니어 여러분께 자식이라도 학대하면 범죄입니다. 참지 마세요. 신고하세요. 재산 관리를 함부로 맡기지 마세요. 의심스러운 약은 먹지 마세요.
외출을 제한당하면 즉시 도움을 요청하세요. 폭언, 폭행은 절대 참지 마세요. 당신의 존엄은 소중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람으로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